안녕하세요. 기술기사와 함께하는 프로세싱 강좌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전 시간에는 이제 프로세싱에 대한 전반적인 개론, 그리고 뭐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는 방법, 그리고 레퍼런스, 라이브러리, 뭐 튜토리얼, 이그젬플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직접 이제 프로세싱이라고 하는 IDE를 활용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그 전에 이제 프로세싱 IDE를 설치를 하고 이걸 열어야 되는데 오른쪽에 보면 이렇게 옵션도 선택을 할 수 있고 파이썬 버전이니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자바 버전을 우리는 사용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 설정을 좀 해줘야 되는데 파일에 환경 설정으로 들어가서 글꼴 에디터 크기를 원하시는 크기로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언어를 한국어로 선택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한국어로 선택해주고 스케치 에디터와 글꼴, 콘솔 글꼴 선택도 한국어 글씨체로 해주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글씨체로 선택을 하면 한글을 입력했을 때 한글이 입력이 안 되죠. 이렇게 뭐 글씨가 깨지거나 입력이 안 되거나 그러니까 꼭 환경 설정에서 굴림체 같은 거 쓰면 예쁩니다. 이번에 한글로 다시 한번 써볼게요. 자, 한글 이렇게 물론 이제 타이핑을 쳐도 저기 이 왼쪽 위에 이렇게 써지고 입력이 안 되지만 스페이스나 뭐 다음 글들을 쳐주면 이상 없이 입력이 되니까 이런 것들 한글로 설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비교를 한번 해볼 거예요. 원래는 이제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 거는 아주 기본적으로는 절차 지향을 하기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라인이라고 하는 함수 왼쪽에 레퍼런스에 들어가서 보면 컨트롤 F 누르고 라인이라고 치면은 요 함수가 있죠. 사용하는 방법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사실 라인이라고 하는 함수를 이렇게 그냥 집어넣어 보고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자, 요런 창이 하나 나와요. 근데 사실은 요것은 디폴트라고 하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원래는 이 프로세싱이라고 하는 게 그 스케치라고 하는 말, 아두이노에서 스케치라고 하는 말도 사실은 어떤 그림을 그린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 말도 원래 프로세싱에서 왔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컴퓨터 화면에 어떤 그림을 그리려고 하면 우리가 미술 시간에 그림을 그리는 것과 똑같은 단계를 거쳐야 되거든요. 근데 사실은 지금 이 디폴트 상태에서는 우리가 도화지 같은 거를 준비하지 않았어요, 따로. 그래서 그냥 아무것도 없는 것이 기본적으로 회색 바탕을 갖게 되고 가로 200, 세로 200. 그러니까 뭐 여기 사실 우리가 수학 시간에 좌표계를 보면 이 위치는 원점은 항상 왼쪽 하단에 있잖아요. 근데 이 프로세싱에서는 왼쪽 상단에가 원점입니다. 그래서 숫자가 늘어갈수록 X축이 X축으로 숫자가 늘어날수록 오른쪽으로 가고 Y축으로는 숫자가 늘어날수록 아래쪽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그냥 함수를 간단히 살펴보면 30,20, 85,25, 75 이게 뭐냐면 여기 원점을 기준으로 해서 X축으로 30, Y축으로 20 한 점 여기서부터 원점을 기준으로 해서 X축으로 85, Y축으로 75 에 찍힌 점, 요 두 선을 잇는 것이 라인이라고 하는 명령이에요. 사실 뭐 기본적으로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 되고 이런 라인들도 화면이 잘 안 보이네요. 참 좁혀 볼게요. 라인들도 똑같이 이렇게 많이 복사를 해놓고 그 다음에 원하는 좌표에서 뭐 여러 가지 좌표를 만들 수도 있겠죠. 이렇게 좌표를 아무거나 한번 써볼게요. 아무거나 한번 써보고 그냥 플레이 눌러보겠습니다. 자, 지금 X좌표 제일 앞에 것만 바꿨더니 X좌표만 이렇게 달라지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죠. 지금 굉장히 화면이 작지만 일단은 이렇게 이걸로 해서 라인이 뭐구나, 절차가 뭐구나, 뭐 절차는 뭐 눈에 안 보이긴 하지만 위에서부터 이렇게 한 줄씩 실행을 하게 돼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이제 눈으로 보이는구나 라는 것은 아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 라인 말고도 레퍼런스를 한번 살펴보면 굉장히 많은 요소들이 있는데 여기 요 부분이 이제 2D의 프라이미티브스라고 되어 있는 요 부분이 아크, 호죠. 일립스는 원이에요. 원 중에서도 타원. 라인은 선을 그리는 거고 포인트는 점을 찍는 거겠죠.
쿼드는 뭔지 잘 모르겠네요. 렉탱글은 네모고 트라이앵글은 세모예요. 쿼드는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들어갔더니 요거는 뭐 마름모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것들 쿼드라고 하네요. 아마도 이 쿼드 같은 경우에는 이게 한 점, 두 점, 세 점, 네 점, 네 점의 좌표를 바깥쪽에 선을 잇는 식으로 프로그래밍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자, 어찌됐든 이 왼쪽에 저기 레퍼런스에 있는 이 함수들을 사용해서 다양한 것들을 할 수 있는데, 일단은 기본적인 형태를 좀 갖춰줘야 돼요. 절차지향형이라고 해서 지금 이렇게 해서 아무것도 없이 시작을 했지만, 기본적인 형태는 void setup 그리고 void draw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요거는 두 가지의 함수인데, 요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세팅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void setup 소괄호 그리고 중괄호 그리고 void draw 소괄호 중괄호 했는데요. 우리는 셋업과 드로우의 중괄호 가운데에다가 조금 전에 봤던 라인이니 뭐니 하는 다양한 명령어들을 쓰게 돼요. 그래서 일단은 셋업에 주로 들어가는 명령어는 무엇인지, 드로우에 주로 들어가는 명령어는 무엇인지, 셋업과 드로우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좀 안내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미술 시간에 그 그림을 그릴 때를 한번 되돌려 보면, 우리가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볼 수가 있을 거예요. 여러 가지 뭐 붓을 산다, 뭐 종이를 산다, 뭐 물감을 칠한다, 여러 가지 행동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그 일을 논리적으로 이렇게 풀어나가 보면, 일단은 종이를 결정을 해야 되겠죠. 종이 중에서도 어떤 점을 먼저 결정해야 되냐면 바로 이것을 먼저 결정해야 됩니다. 사이즈라고 하는 거고, 뒤에 이제 600, 400 이렇게 칠 건데요. 요거는 뭘 의미하냐면, 왼쪽 위에 이거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무엇을 의미하는지 딱 알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왼쪽 상단을 기준으로 원점으로 해서 가로 X축이 600, Y축이 400 사이즈의 캔버스를 준비해라 이 뜻입니다. 그래서 명령어가 사이즈고, 그리고 소괄호 안에 들어가는 두 가지 인수, 인자, 파라메타라고 하는 이 부분은 왼쪽 것은 X축, 오른쪽 것은 Y축의 픽셀 값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픽셀은 여기 있는 점 하나하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X축은 600개의 점으로 이루어져 있고 Y축은 400개의 점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기본적으로 지금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캔버스의 색깔이 회색이잖아요. 이 캔버스의 색깔은 사실은 지금은 디폴트 상태인 거고, 우리는 종이의 색깔을 결정해 줄 수 있습니다. 그 종이의 색깔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어떤 용어로 부르냐면, 물론 우리말로 하면 그림을 그릴 때 주가 되는 부분은 그림이라고 얘기하고, 그 배경이 되는 부분을 그 뒤쪽에 이제 뭐라 해야 되나, 주가 되지 않는 부분을 배경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 배경이란 말을 영어로 하면 뭐라고 표현을 하는지 한번 고민을 해보실까요? 네, 여러 사람들이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겠지만, 배경은 사실은 우리말로는 백그라운드입니다. 백그라운드하고, 이 안에도 사실은 인자를 이렇게 마찬가지로 써줄 거예요. 이것에 대한 의미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플레이를 눌러보면, 자, 배경색이 어떻죠? 네, 하얀 배경색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일단 사이즈도 한번 바꿔볼게요. 사이즈를 400으로 한번 바꿔보고, 네, 이제 가로 세로가 똑같죠. 사이즈가 어떻게 바뀌는지 눈으로 확인했으면 다시 한번 또 600으로 바꾼 상태에서 이 백그라운드 안에 있는 숫자를 한번 바꿔볼게요. 근데 이 백그라운드 안에 있는 숫자는 기본적으로 우리는 8비트라고 하는 체제를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색깔 하나, 명암을 조정하는 거, 색깔을 조정하는 거,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다 8비트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255가 최대값이라고 보면 됩니다. 물론 다른 숫자를 넣어도 되지만, 이제 그 255를 넘어가는 순간 우리가 이제 스스로 우리가 눈으로 구분하기는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일단은 0을 한번 넣어 볼게요. 자, 검은색이 나왔죠. 백그라운드의 그 파라메타 안에 숫자를 하나 넣을 때 0을 넣으면 검은색, 아까 255를 넣으면
흰색이 나오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중간 정도의 색깔이 나오게, 회색이 나오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이렇게 127 정도 넣어주면 거의 중간색이라고 보시면 돼요. 회색이 나왔죠. 자, 이렇게 한다는 얘기는 이 백그라운드는 사실 우리가 지금 조정하고 있는 것은 단순하게 이제 여러 가지 요소 중에서 딱 하나를 조정하는 거죠. 원래 색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지는 것은 뭐라 그러죠? 3요소가 있죠. 3요소. 뭐가 있냐면 색상, 명도, 채도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은 우리는 딱 명도만 조절한 거라고 보면 됩니다. 명도만 조절했으니까 한 가지 인자만 조절했으니까 우리는 한 가지 인자만 써준 거죠. 사실은 근데 이게 매력적인 게 색상, 명도, 채도라고 했는데 색상을 써주려면 사실은 빛의 삼원색을 알아야 돼요. 빛의 삼원색은 뭐냐면 우리는 원래 색의 삼원색과 빛의 삼원색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컴퓨터를 사용하는 것은 빛을 가지고 제어를 하는 거다 보니까 빛의 삼원색에 조금 더 빛의 삼원색에 더 빛의 삼원색으로 뭔가 색깔을 처리를 하게 돼 있고 그 빛의 삼원색은 사실은 알고 계신가요? 네, RGB입니다. RGB. RGB는 레드, 그린, 블루. 그래서 빨강색, 녹색, 파란색. 요 세 가지 색깔이 있으면 사실은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색깔을 나타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자, 그러면 세 가지 색깔을 어떻게 표시를 할 건지 한번 보겠습니다. 인자를 구분하는 것은 이렇게 위에 600, 400도 마찬가지지만 밑에 있는 이 부분도 콤마로 구분을 해요. 그래서 하나를 쓸 때는 콤마로 구분을 안 해도 되지만 세 개의 인자를 쓸 때는 콤마로 구분을 하면 되겠죠. 자, 무슨 색깔이 나올까요? 자, 플레이를 눌러 보겠습니다. 자, 빨간색이 나왔죠. 그러면 제가 좀 전에 얘기했던 빛의 삼원색 중에서 RGB라고 얘기했는데 인자 중에 첫 번째 거는 레드를 나타내는구나. 두 번째 거는 네, 당연히 녹색을 나타내고 세 번째 거는 블루, 파란색을 나타냅니다. 진짜로 그런지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다시 두 번째 거를 255로 바꿔보고 플레이를 눌러보겠습니다. 자, 녹색 맞나요? 자, 이번에는 두 번째 거를 지우고 세 번째 거를 255로 바꿔보고 플레이를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란색이 나왔죠. 색깔을 섞으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뭐 되게 간단하죠? 빨간색하고 파란색하고 섞어보자. 이렇게. 네, 색깔이 약간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보라색입니다. 보라색. 그리고 이거를 심도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것들 조절을 하면서 내가 원하는 색깔을 뽑아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게 오히려 더 보라색처럼 보이네요. 저한테는. 뭐 50 정도 넣어보고. 결국에는 뭐냐면 컴퓨터 안에서 색깔을 만들어내는 것은 이렇게 빨간색, 녹색, 파란색의 조합을 통해서 색깔을 만들어내는구나 라는 것을 요 한 함수로만도 알아낼 수가 있죠. 그리고 여기다가 추가로 더 한번 찾아본다면 검색창에다가 색상환 뭐 이런 것들을 검색을 한번 해보면 이거를 눈으로 어떤 색깔을 낼지를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색상환 중에서 뭐라 해야 되나 8비트라고 검색을 해야 될까요? 잠시만요. 숫자를 직접 확인할 수 있거든요. 네. 어떤 색을 만들려면 어떤 색이 조합이 되는지 그런 것들이 조금 전에 여기 오른쪽 상단에 있는 요거처럼 표시가 되는 표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잘 찾으면 내가 원하는 색깔로 이렇게 바로 대입을 시켜서 작업을 할 수가 있겠죠. 지금 잘 안 나오는데 일단은 요거는 지금 오른쪽에 16진수로 표현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요 색깔을 나타낼 때 이렇게 16진수. 요게 지금 FF가 255고 00이 0, 00이 0이거든요. 우리가 FF, F00 이렇게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여기에서 255, 255, 0 이렇게 하는 거죠. 플레이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그럼 여기처럼 노란색이 나와야 되는데 맞네요. 노란색이 잘 나오죠. 이렇게 16진수로 표시된 게 있네요. 요거 말고 사실은 이렇게 8비트로 표현된 그러니까 뭐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정수로 표현된 표들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잘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급하게 찾아보려고 했더니 뭐 그런 것들이 눈에 보이지는 않네요. 일단은 백그라운드는 이렇게 다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노란색 배경 화면이 나와 있는 화면까지는 다 만들었어요. 그럼 우리는 이번엔 뭘 해볼 거냐? 이게 지금 캔버스거든요. 요 안에다가 무엇인가를 한번 그려보려고 합니다. 간단하게 지금 제가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것 중에서 하나는 요거 엘립스라고 하는 건데 50, 50, 100, 100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그 다음에 플레이 버튼을 눌러 보겠습니다. 왼쪽 상단에 동그라미가 하나 생겼죠. 이게 일립스라고 되어 있는 함수를 찾아보니까 인수를 4개를 받고 가만히 살펴보니까 어떤 식으로 인수가 어떤 게 어떤 건지 뭐 밑에 물론 설명이 써 있기는 하지만 한번 제어를 해보면서 판단을 해보죠. 제일 앞에 50을 한 300으로 바꿔볼게요. 그리고 컨트롤 R을 누르면 자동으로 플레이가 되니까 컨트롤 R 눌러보세요. 그리고 300으로 바꿔봤더니 왼쪽 상단에 있던 게 이제 오른쪽 상단으로 갔죠. 그러면 여기 첫 번째는 이 일립스라고 하는 것에 뭐라고 해야 되죠? X축의 좌표라고 생각하면 되죠. 두 번째 있는 것을 한 200 정도로 바꿔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좀 전에 50일 때는 위쪽에 있었는데 이제 밑으로 내려오네요. 그 200은 사실은 여기서부터 Y축으로 요 위치 타원의 위치 정 가운데가 200픽셀 밑으로 내려와 있는 거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요거 세 번째 거는 뭘까요? 한번 150 한번 해볼까요? 150 넣어보고 플레이 눌러보면 자, 요 150은 뭐냐? 네, 앞에 거 두 개가 X축의 좌표, Y축의 좌표라고 보면 뒤에 거 중에 첫 번째 것은 이 타원의 X축의 지름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럼 요거는 두 번째 것은 한 50으로 한번 해볼게요. 두 번째 것은 뭘까요? 네, Y축의 지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원하는 도형을 화면 안에 그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은 왜 위에 것은 보이드 셋업에 했고 밑에 것은 보이드 드로우에 넣나? 이게 무슨 차이가 있나? 그러면 여기 보이드 드로우에 있는 것을 이렇게 셋업 쪽에 넘기면 어떤 결과가 나오나 한번 보시죠. 똑같습니다. 네, 똑같아요. 다만 이 그리는 순서가 사실은 아까 처음에 지난 강의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그려지다 보니까 이 일립스를 만약에 백그라운드보다 먼저 그린다.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없어졌죠. 사실은 없어지다기보다는 동그라미를 먼저 그린 다음에 배경으로 덮어 씌웠다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안 보이는 거죠. 다시 한번 뒤로 돌아가서 이렇게 바꿔볼게요. 일립스가 이 보이드 셋업에 있을 때와 보이드 드로우에 있을 때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이것은 다음 시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